자, 이번 시간은 7강으로 환자 정보 분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 코디네이터 혹은 치과 코디네이터, 병원 상담실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자의 유형을 구분할 때 첫 번째로 진료 형태에 따라서는 입원 환자냐 외래 환자냐로 구분을 하죠. 자, 우리 병원에 내원했던 내원 유형으로는 초진 환자인가 재진 환자인가로 구별합니다. 또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구분할 때는 본인이 다 내는 일반 환자, 의료보험 환자, 제일 많은 게 의료보험 환자죠. 그다음에 의료보호 1급, 2급 의료보호 환자, 산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는 산재 환자라고 하죠. 그다음에 공무상 요양을 하는 환자이냐, 이거 공상 환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환자인가, 자보 환자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보험급여에 어떤 보험을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원한 우리 병원에 내원하게 된 형태로는 소개를 받고 왔느냐, 치료가 중단했던 환자가 다시 왔느냐, 장기 통원을 하는 환자이냐,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내원 유형에 따라서, 그다음 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원 형태에 따라서는 뭐 소개 환자냐 장기 통원 환자냐 하는 정도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내원 유형에 따라서 환자를 한번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하루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낮 동안만. 이런 환자들도 외래 환자입니다. 자, 입원하지 않고 진단 치료를 받는 환자가 외래 환자인데 당일에 간단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귀가하는, 근데 그러니까 당일 낮에만 입원하는 환자도 외래 환자로 봅니다. 자, 입원 환자는 병원이나 의원 등에 그러니까 박을 하게 되는 거죠. 1박, 2박 이렇게 박을 하게 되는 환자가 입원 환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24시간 계속 진료를 받는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 환자냐 아니냐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입원 환자,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태, 응급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그 시간에 다음 과정에서 같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병원 서비스 매니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병원 서비스 매니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응급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납병동 환자, 입원과 외래에 혼합된 중간 그러니까 그 낮 동안만 잠시 입원하는 환자죠. 그래서 이런 환자는 입원 수속은 하죠. 그런데 숙식하지 않고 낮 동안에만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는 환자, 이런 낮병동 환자입니다. 그다음 초진 환자, 재진 환자는 초진 환자 우리 병원에 처음 온 사람,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 병원을 계속 이용했었는데도 그 우리 병원을 다시 왔는데도 다른 질환으로 오는 경우에 초진으로 보죠. 자, 우리 병원에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없이 처음 오는 사람들,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초진으로 많이 봅니다. 참, 재진 환자는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뭐 내과 같은 경우 재진 환자, 거의 재진 환자가 많잖아요. 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을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그래서 재진 환자를 무조건 초진 환자, 재진 환자의 구분에 있어서 이제 차트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왔으니까 초진으로 보지만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왔었으면 우리는 이 환자를 응대할 때 재진 환자의 개념에서 이 환자를 응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를 무조건 이 질환으로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처음이구나. 이 환자는 무조건 초진이야. 그러니까 초진에 응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의 구분, 그 다음에 초진이 돼
재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진이지만 재진 환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 차트상에는 초진이지만 서비스 제공은 재진이 되는 거죠. 재진 환자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자, 초진 환자 예약, 초진 고객이 이제 예약 담당자하고 예약을 하면서 고객 정보가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예약 일정이 등록되고 나면 예약을 확인하고 예약 당일날 접수를 하고 나서 진료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고객의 정보가 초진 환자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고객 정보를 입력할 때 이 환자가 뭐 그 건강보험 환자인지 일반 환자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때 이제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재진 환자가 우리 병원에 그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는 사람이 뭐 진료 예약을 안 하고 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전화 예약으로 다시 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재진 고객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전화 연락이 왔을 때는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전산에서 고객 정보를 조회해야 되겠죠. 그렇죠? 초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해야 되고 재진 환자는 조회를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해서 그 환자의 정보가 전산에 뜨면 이제 재진 예약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면서 예약 일정 그래서 등록하고 그 예약 일정에 대해서 환자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당일날 진료 당일날 접수 창구에서 확인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접수 창구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진료실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으면 전화로도 안내하지만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환자가 오기 전에 반드시 문자로 혹은 전화로 다시 알려주는 거죠. 몇 월 며칠 무슨 진료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뭐 무슨 그 진료실 앞으로 오셔서 뭐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검사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금식하고 오십시오. 뭐 하고 오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보호자를 동반하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환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문진표에 대해서도 뭐 병원 코디네이터나 치과 코디네이터 할 때 여러분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문진표가 뭐예요? 환자가 나의 증상, 그 다음에 가족력,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는 서식지지요. 이 문진표가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환자의 증세나 가족력 등을 파악해서 진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현재 상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진표에는 과거에도 동일한 질환을 앓았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알러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세하게 기록돼야 돼요. 이 문진표에는 환자가 원하는 것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면서 문진표에 환자가 빼먹은 항목 같은 것들은 뭐 서비스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병원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이 문진표에 빠진 내용들, 그 다음에 관찰한 내용들, 보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수록 문진표가 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문진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병원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문진표 서식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문진표를 만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은 오히려 그 문진표의 항목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환자가 다 체크를 했는지 혹은 병원 코디네이터나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혹은 병원 상담실장이 관찰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환자가 보였는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것들이 문진표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병원이 가지고 있는 문진표의 양식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학적 가족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질병을 과거에도 알았었는지, 뭐 소화기계나 호흡기계나 뭐 이런 경우에 뭐 어떠한 질환을 이게 처음인지, 우리 병원은 처음 왔지만 과거에도 이런 질환을 알았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때 치료가 제대로 됐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환자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뭐 호흡, 뭐 그다음에 소화기, 정신, 뭐 혈액, 뭐 그다음에 그 밖에 증상 뭐 이런 것들, 뭐 열이 난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문진표에 작성을 하게 되죠. 문진표에 대체로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직원들 교육을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이 되어야 될까요? 자, 환자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초진 환자, 재진 환자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적용을 받는지 등을 우리가 구분한다고 했지요. 그다음에 초진 환자나 재진 환자의 예약 프로세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습을 동반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다음에 문진표, 우리 병원에 문진표를 갖다 놓고 직원들이 작성을 하게끔 해보고, 이 작성된 문진표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진표를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지는 않은지,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문진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에게 문진표를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때에 따라서 우리 병원의 문진표가 글씨가 너무 작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돋보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돋보기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성할 때 작성하고 싶은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환자가 문진표를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작성 요청을 받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낼수록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로 환자로 하여금 문진표 작성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신입 직원들이나 직원들 교육을 할 때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자 유형 구분, 초진 환자, 재진 환자 예약 프로세스, 그다음 문진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진표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그다음에 문진표 작성할 때 어떤 걸 요청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요청할 때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짚어보았습니다.